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세 번째 국제 스포츠 대회를 광주에서 열게 된 건데요. 광주가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세계 양궁연맹의 홈페이지,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의 사진과 함께 2025년 세계선수권 개최지로 광주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쟁자인 스페인 마드리드를 10대1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대회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달 말 세계 양궁연맹의 현지 실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위해 만든 천석 규모의 국제규격 경기장 등 탄탄한 인프라가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안산과 기보배 등 6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도시로서의 입지도 한몫했습니다. 서울과 울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치러지게 될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리커브와 컴파운드 두 개 종목에서 개인과 단체 혼성팀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90여 개국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만큼 광주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양궁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양궁연맹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 역시 광주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세계 양궁연맹 그리고 대한양궁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 세계 양궁 선수권까지 세 개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 광주.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서 전남 영암에서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H5N1형으로 우리나라에서 10년 만에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산란닭 3만 6천 마리를 사육하는 전남 영암의 한 농장입니다. 방역요원 수십 명이 투입돼 닭과 달걀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닭 80마리가 폐사해 검사한 결과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네, 거의 지금 한 70%, 80%까지 렌더링 작업으로 해서 세비화로 만들고 있거든요. H5N1형 AI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행하던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10년 만에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전국 10개 농가에서 H5N1형 AI가 발생했고 산란닭 농가로는 두 번째 감염입니다. 높은 전염성과 폐사율로 악명이 높았던 유전자형이어서 농가의 우려는 더 큽니다. 여기에다 산란닭 농장으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달걀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외지에서 바이러스가 묻혀올 수 있기 때문에 닭이 없더라도 저희들은 외출을 안 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전남의 AI 발생 농장 5곳 중 3곳이 한우를 함께 사육하면서 소 먹이를 반입하는 과정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관련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특히 한우의 그 볏짚 곰포 사일레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농장에 들어올 위험성이 가장 크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까지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집중 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된 첫날인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 1명이 확진돼 전수검사가 진행되는 등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해외를 방문했던 무안공항 근무자가 확진되는 등 11개 시군에서 4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 측은 무안항공의 경우 9일까지 예정된 항공편이 없어서 공항 운영상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대위에 박주선, 김동철, 김경진 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지역 선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광주 전남 인사로는 공동 선대위원장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후보 특별고문의 김동철 전 의원, 상임 공보특보단장의 김경진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5.18 무릎 서재 등 국민의힘의 이른바 호남 동행 전략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포용 전략을 비롯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이런 공약부터 시작해서 호남권에 대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할 거라고 보고, 중앙선대위 출범으로 지역 선대위 구성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중심으로 윤 후보 경선 캠프했던 국민 캠프, 또 윤 후보 개별 지지 모임 등을 포함시켜 외연을 넓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 중심의 호남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런 광주 호남의 정치 구도도 경쟁체제로 바꾸자, 이렇게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대선 석 달여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의 새 결집을,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한 유의미한 득표를 목표로 치열한 호남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한 70대 남성이 무려 49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헌혈이 가능한 최고령, 즉 헌혈 정년으로 불리는 만 69세까지 무려 400번 넘게 혈액 나눔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김혜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71년 당시 21살 청년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헌혈 안내문과 마주쳤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단 한 문장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 피를 남한테 주는 것이 헌혈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 좋은 뜻이다. 그렇게 시작한 헌혈은 헌혈이 가능한 최고령, 이른바 헌혈 정년이라는 만 69세가 될 때까지 5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연평균 8차례씩 모두 401번에 걸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눴습니다. 헌혈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마음이 엔돌핀이 솟고 또 건강해지고, 건강하니까 또 헌혈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지. 혈액 가운데 일정 성분만 추출하는 성분 헌혈의 경우에는 2주마다 한 번씩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헌혈의 집에 항상 2주마다 오셨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병구 씨의 이런 헌혈 기록은 지난해 국내에서, 올해는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최장기간 정기적 헌혈로 인증받았습니다. 헌혈과 함께 주변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찍어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던 김병구 씨. 앞으로도 호스피스 봉사활동 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조그만 생명이라도 나눌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도 좀 계속 꾸준한 헌혈을 하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기록도 좀 세우셔서 나보다 훨씬 더 그 기록 갱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군수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1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이장과 부녀회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담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년 12월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법정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면 5년 동안 200억 원의 사업비 등 문화사업 관련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정목표 실현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남초등학교 학교재생 특화 사업을 통해 안심안전통학로와 생태 놀이터를 만들고 지역 및 커뮤니티 교육 공간 조성으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은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긍심과 향토심 고취를 위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 트롯 경연대회가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 제주권의 체육예술교육 기부 거점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삼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탐색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체육예술교육 기부 거점대학은 지역의 예술, 체육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기부 대학생과 예술인 그리고 생활체육인 등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조선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행기간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시민 2명 가운데 1명은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현대산업개발을 꼽았습니다. 광주시의회의 재난안전 시민의식 조사 자료를 보면 학동 붕괴 사고의 최종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현대산업개발을 꼽았고 26.1%는 동구청, 16.6%는 철거업체라고 답했습니다. 광주시가 사고와 재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일반고 3학년 학생이 직업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비진학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교육청이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비진학 동의서는 3년 전에 폐기된 양식인데도 일부 직업 전문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서류를 받아왔다며 불필요한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고 3학년 학생 3,500여 명이 직업 위탁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 중 일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남, 이마항 등 전남 16곳을 포함한 전국 50개 항구를 내년 어촌 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과 여수가 3곳, 고흥과 해남 2곳 등 전남 10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짙게 낀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안개도 말썽인데 광주는 초미세먼지까지 뒤엉키겠습니다. 밤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농도가 더 짙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이지만 오늘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어제와 비슷한 3.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나주 영하 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구례 15도, 순천 1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3도, 강진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다가 다음 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